여러분은 지금 학부모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 부모의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학부모의 마음도 오신 분도 있는데 이 되게 중요한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할 때 이 학자가 학대할 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부모가 막 아이들을 학대해 가면서 막 채찍질로 막 이렇게 미래로 가라고 얘기해서 학부모는 그래서 앞만 보고 가지. 그런데 만약에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멀리 본다고요.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졸업해서 어떤 사회의 길로 나갈 건가라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지금 쫙 맺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잘 깨닫지 못하셔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남을 짓밟고 옆반 정복하고 가라고 했는데 우리 때는 근데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남을 짓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라고 같이 가라고. 그래서 우리 모둠 활동도 하고 팀워크를 하고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게 얼마나 더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더 큰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꿈꿀 시간이 없어요. 꿈이 무슨 밥 먹여주니? 너 가서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꿈과 끼가 있는 학교 만드는 게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어렵지 않아요. 이 학자 하나만 떼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제대로 이 학벌이 안 좋다고 아이에게 그 좋은 학벌을 얘기하면 그게 미래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의 발목을 그게 잡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발목으로 미래로 나가는 아이들에게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성공의 열쇠라고요. 근데 그 성공의 열쇠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4.0 시대를 갈 아이에게 3.0, 2.0, 1.0 열쇠를 주고 그게 무슨 행운의 열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고쳐야 미래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4.0으로 가는 성공의 새로운 열쇠가 뭘까? 이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 열쇠가 바로 두 가지 열쇠라고요. 말씀드렸던 바른 인성이라고 하는 열쇠와 창의 융합이라는 이 두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미래 문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도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도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열쇠를 잘 여러분들 오늘 느끼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 저는 경영학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과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나 이 네 박자가 맞아야 사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이 행운의 열쇠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없으니까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까 4.0의 마인드가 뭘까 이거를 제가 깨닫게 해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각을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멀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35년으로 이제 내일로 여행을 가보죠. 2035년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몇 살쯤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잘 생각을 안 해보셨죠? 이 2035년이라는 게 먼 미래 같고 여러분들 보험 만기 이것만 생각하시고 2035년을 생각하시지 우리 아이들의 나이가 2035년이 되면 언제쯤 될까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다 뭐 20대 후반, 30대 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로 가서 보시면 지금에 있는 일자리 중에 절반 정도가 없어졌다고요. 그럼 우리 애들 뭐해서 먹고 살까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생기지 않은 미래의 일자리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일자리를 미래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새로 생길 직업이나 새로 생길 이 영역들을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를 물어보면 아직까지 아이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멀다고 생각하시면 올해 가장 유망한 일자리들을 직업군을 예고를 해드릴게요. 로봇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이 융합되는 역량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그래야 아이들이 4.0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여러 자녀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게 되니까 4.0적으로 생각을 고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진로 교육에 되게 중요한 게 창업이 아니라 창직.
새로운 직업을 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고요. 이게 훨씬 더 미래로 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기존의 일자리가 다 이제 없어질 테니까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고 살려면 창직을 하셔야지 지금에 있는 직업 중에 뭘 택할까를 생각하면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다 없어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진로를 제시할 게 아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미래의 기억이란 말이. 그렇지 않나요? 미래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오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보시면서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유망할 건가 할 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 답을 찾으신 거죠. 그게 바로 융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무슨 과를 가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어떤 과를 가도 괜찮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를 가면 돼요. 그러나 그 과만 그 상자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고 학교에 가시면 요즘에 융합 프로그램이라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융합 프로그램으로 가서 미래를 기억하게 만들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듀얼 디그리라는 좀 다른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융합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로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른 인성으로 이제 가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생들이 있거나 중학생이 있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선택해야 될까요? 왜요? 예,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자기가 아까 진로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거기에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잘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아마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만 갖고 살아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삶의 보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삶의 보람을 하려면 뭐가 하나가 더 있어야 삶의 보람이 있을까요? 뭐를 해요? 남을 위하는 것.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 일을 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주 근본적인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시민 공동체 만들어간다는 그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바른 인간다운 품격을 갖춘 아이가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릴게요. 아이들한테 가서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머릿속에 너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그러면 나 연예인 될래? 나 프로그래머 될래? 나 의사 선생님 될래? 라고 멋진 대답을 했을 때 오, 우리 아이는 꿈을 찾았어요 라고 좋아를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연예인 되어서 무엇을 할래?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돈도 잘 벌고 내가 좋아서도 있고 엄마한테 건물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네가 이 세상을 위해서 연예인이 되어서 어떤 공헌을 할래?를 생각해야 아이들이 삶의 행복을 넘어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수천억의 자산가였는데 자기가 갑자기 죽어요. 왜 죽냐?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죽어요. 연예인이 되어서 연예인이 되었다가 젊은 연예인이 툭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다 자기가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은 이뤘어요. 그렇지만 꿈을 이루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보지 못하니까 굉장히 허망해지고 허탈감이 오고 그리고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 아이들이 무엇이 될까도 중요한 무엇을 할까가 더 중요해서 인간다운 품격을 갖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이 되겠다라고 꿈꿨던 사람들에게 너 어떤 연예인이 되고 싶니? 라는 말은 너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말에는 직이라는 단어와 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서로 만들어진 거죠. 직은 어떤 자리에 올라갈까이고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업을 쌓을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인간다운 품격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숨결이 고운 아이들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되고 싶어 그러면 너 어떤 의사 선생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서 나중에 어떤 의사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니?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그 예를 제가 드려볼게요. 이것이 이제 에세이의 질문이 된 거예요.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에세이 질문이 Who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as?
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를 1년 동안 고민해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무슨 생각할까요? 나 글로벌 CEO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CEO가 돼서 어떤 업적을 쌓아서 넌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라는 자기의 인생에 보이지 않던 저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스티브 잡스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세요? 애플의 CEO? 바로 이 씨앗이 혁신의 아이콘? 그것도 있지만 바로 스티브 잡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을 씁니다. 자기는 이 세상을 바꾼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라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이 세상을 바꾼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나요? The man who changed the world.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냐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의 마음의 밭에 생각의 씨앗, 미래 씨앗이 올바른 인간다운 품격의 씨앗이 심긴 거죠. 자, 이거하고 똑같은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입니다. 페이스북 만든 사람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필리베스트 아카데미라는 좋은 학교를 졸업했어요.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특목같이 좋은 학교입니다. 명문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명문학교 수재들이 도니까 얘가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덜컹 하버드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마크 마크가 하버드에 합격했을까? 그래서 성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너 어떻게 서류 낸 게 뭐야 좀 보자. 그리고 서류 낸 걸 다시 봤어요. 보니까 얘 자소서가 첫 줄이 정말 남과 다른 거예요. 그 첫 줄이 뭔지 아세요? Non sibi sed omnibus. 라틴어로 탁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not for self.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답을 찾으려고 저는 하버드의 문을 두들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벌써 감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자소서가 뭡니까? 저 어디에서 어떻게 인턴에서 어떤 봉사했고 누구랑 같이 논문 썼고 막 이거로 스펙을 보여주는 아이와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이 멋진 인간다운 품격을 보여주는 아이를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이 아이를 안 뽑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교수들이 만장일치로 이 아이를 뽑게 된 거래요. 공부를 못하면 우리가 가르쳐주면 되지. 스킬이 부족하면 우리가 가르쳐주면 되지만 이런 인간다운 품격을 가진 애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이를 뽑아서 하버드의 자랑스러운 하버드의 동문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아이를 뽑았대요. 또 여러분들 중에 연예인을 꿈꿨던 여러분이 아시는 오드리 헵번 보세요. 여러분 오드리 헵번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세요? 너무 예쁜 사람? 티파니 아침에 나오는 예쁜 뭐 여러 가지 로마 휴일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것도 선생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니?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많은 배우들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배우가 되고 싶은데 저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무대에서 받아서 어둠을 밝히는 스타로 기억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이 오드리 헵번의 이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에게 기억되는 오드리 헵번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우리에게 남겼던 아마 이 멋진 것이 진짜 아름다운 얼굴 아닌가요?